자, 교과서 61쪽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목하고 여기서 너무 노골적으로 나와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야기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너무 간단하고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미리 친해지기 바랍니다. 내용 보도록 할까요? 생각 열기 문제입니다. 먼저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를 보는데 오히려 얘가 복잡해 보여요. 요거 얘는 참 간단하구나. 왜? 인수분해 되는 경우니까. 자, 문제 봅시다. 2차 방정식 봤더니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 다행스럽게도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죠. 그러면 아주 쉬워요.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두 수는 큰 수부터 먼저 써볼까? 4, 2, 8인데 큰 쪽에 마이너스 5를 놓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그래서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2가 0이다. 따라서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은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오늘의 포인트예요. 두근의 합을 구하고,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이거든요. 두근의 합을 구하고 그 값을 x의 계수와 비교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합을 구해볼까? 두근의 합은 너무 어렵죠. 바로 4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했더니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2는 처음에 주어져 있는 요거 2차 방정식 파란색으로 밑줄을 긋게요. 자, 요 파란식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밑줄 그은 2차 방정식에서 요거 2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네. 어디 여기 있네. 그래요? 그런데 여기 2라는 부분이 있는데 1차항의 계수와 부호가 반대구나라는 게 떠올라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잘 찾은 겁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졸업. 자, 하나 더 봅시다. 두 근의 이번엔 곱을 구하고 역시 상수항과 이번에는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근의 곱을 구하라. 자, 곱을 구합니다. 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 했더니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 보이는 거 있습니까? 상수항력이 마이너스 8이에요. 얘 상수항하고 어때? 똑같네. 바로 그거예요. 그거. 지금 무엇을 했는지 잘 본 친구들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졸업. 자, 그런데 우리가 한 예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일반화시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식의 꼴로 일반화를 시켜서 이야기하고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바로 그거를 이용해서 곧바로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61쪽에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요 밑에서 아랫부분 보세요.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물론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a는 0이 아니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근의 공식에 의해서 알파라는 근의 공식에 의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인데 알파라는 근을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를 알파,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를 베타라고 둘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파 베타 그러니까 두 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근의 합을 구하면 일반적인 식에서 분모 똑같으니까 2a 똑같으니까 그냥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정리하면 마이너스 b 정리되니까 마이너스 2b가 될 것이고요. 2b가 될 것이고 뒤에 있는 요 부분은 플러스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는 지워져라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두 근의 합이에요. 요거 봐라. 2 지워져라 없어져라 약분하고 나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두 근의 곱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근의 곱 곱하지 알파 곱하기 베타는 자, 분모 곱하면 2a 곱하면 4a 제곱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분자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형태 합차 공식 기억나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이 쓰이죠. 하면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b제곱이 얻어지고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집니다. 주의할 거 요 안에 게 묶여서 같이 간다는 거 주의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식이 정리하면 지워져라 없어져라 하고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4ac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사야 지워져라 없어져라. 분모에 a 2개 분자에 a 1개 있으니까 a 분자에서는 없어지고 분모에서는 약분하면 하나 남네요. 그러면 위로 올라갑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된다? 바로 a분의 c가 된다.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은 중간 과정이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결과만이라도 잘 알아두면 근각의 소위 관계 졸업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 별표 3개 잘 안 치는데 여기에 별표 빨간색 귀엽고 깜찍한 색 3개나 쳤습니다. 왜? 때면 때마다 날이면 날마다 항상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심지어 2차 방정식에 두 근 나오잖아. 그죠? 2차 방정식 나오고 두 근 알파 베타 그런다. 2차 방정식 두 근 그러면 항상 먼저 쓰세요. 두 근의 합. 곱을 식으로 쓰는 거. 요걸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쓰기를 바랍니다. 시험 문제 이 부분이 포함되면 이게 직접 나오기도 하고 이게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고 이게 다른 부분에 응용돼서 나오기도 해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2차항의 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항의 계수 두근의 곱은 a분의 c 2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빨리 간단한 거 연습해 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골 0 두 근 딱 보자마자 2차 방정식 두 근 딱 나왔잖아. 그럼 무조건 쓰는 거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쓰세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약분하면 얼마? 3분의 4 어렵지도 않죠. 한번 듣기만 하면 다 할 거야. 그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3분의 2 뭐 쓸 것도 없다. 그죠? 그냥 적기만 하면 되네. 그래서 3분의 2가 결과다. 라는 거 알아두면 수학에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워서 빨간색 별표가 아니라 하도 시험에 자주 나와서 빨간색 별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모든 유형의 문제를 풀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준비됐나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 나왔다.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줬네. 합과 곱을 구하세요. 자, 1번, 2번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3번, 4번만 할게요. 두 근을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둘게요. 합, 곱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3번 갑니다.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였더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니까 너무 쉽다. 3분의 4가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 두 분의 곱은 a분의 c는 상수항 상수항 없어. 어떻게? 3분의 상수항 얼마라고 본다? 0이라고 보면 되겠죠. 0 따라서 두 분의 곱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자예요. 세모 아닙니다. 4번 문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 이창의 부가 음수야. 어때? 똑같아. 뭐가 찝찝한 사람은 뭐 어차피 방정식이니까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식은 성립한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돼요. 근각계수의 관계는 안 곱해도 되거든. 알파 곱하기 베타. 왜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플러스 합부터 먼저 구할게. 일반적으로 합 구하니까.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을 먼저 구할게요. 합은 뭐였더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7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나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6 약분된다. 그죠? 마이너스 5 살아남고
3.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 곱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답니다. 오,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62쪽 예제 1번입니다. 2차 방정식 나왔다. 2차 방정식이 딱 나와서 두 근 알파 베타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두 근 나오면 앞에 거 보지도 말고 무조건 이거 써.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 무조건 쓰는 거야 무조건. 자, 그리고 읽을까? 좀 매너가 없지만 순서상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인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산수 좋게 써줬네. 알파 곱하기 베타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 1분의 5 하니까 5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다음 식의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자, 혹시 기억이 안 나면 항상 이렇게 하세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게 지금 대칭식이 형태의 모양으로 주어져 있죠. 이런 것은 다 항상 합과 곱의 형태의 꼴로 계산이 될 겁니다. 됩니까? 식을 한 번에 쓸 수 있으면 써도 좋고 합과 곱의 식에서 이거는 선생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합과 곱의 형태로 변형시키라는 얘기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두 개 곱한 거에 두 배를 뺀 거예요. 요 식을 기억하면 더 좋고 혹시 안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라는 식에서부터 대입을 해서 요 식을 찾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자주 나온 거니까 그냥 여기다 대입한다고 해서 할게요.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갑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앞에 주어져 있기를 3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쌈은 9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의 곱은 5 두 근의 곱은 5니까 5 그러면 요 값은 9에서 2, 5, 10을 빼면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갑시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어머나 우리가 아는 건 뭐밖에 없어. 합과 곱밖에 없어요. 그럼 합과 곱이 나오도록 식을 변형하라는 이야기야. 분수의 덧셈이 있는데 분수의 덧셈의 식을 모양을 바꾸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통분하는 거랍니다. 통분. 알파 곱하기 베타 통분하자. 통분했더니 분모 곱하기 나왔어요. 그다음에 알파가 알파 베타가 되기 위해서는 베타를 곱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자에도 베타를 곱해줘서 베타. 오른쪽에 있는 베타분의 1에는 알파를 곱했다는 이야기니까 분자에도 알파를 곱해서 알파. 예쁘게 정리하지 뭐 순서대로 문자 순서대로 정리할게. 알파를 먼저 써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더래요. 거봐 합과 곱의 모양이 다 나왔잖아. 알파 곱하기 베타 자리에 5를 집어넣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답은 5분의 3. 아이고 쉽다. 문제 별거 아니네. 요러면 합과 곱 근과 계수의 관계 끝나게 된 겁니다. 문제 2번입니다. 2차 방정식 안 읽을래? 두 근 나왔다. 이것 때문에 그래. 2차 방정식에 두 근 거리죠.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뭘 써? 합과 곱을 쓰라 그랬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이거 먼저 찾으라는 거야 무조건. 그래놓고 그 다음 생각하는 거야.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인 걸 찾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4분의 3 좋았어.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라 그랬나? 4분의 8 약분하면 얼마?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찾았으면 이 앞에 건 막 칼로 파버려도 돼. 다 필요 없어. 막 지워버려도 돼. 칼로 파버려. 책을 칼로 파면 안 됩니다. 자, 그려놓고 나서 다음 식의 값을 구할게요. 첫 번째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알파 베타라고 읽습니다. 모르면 A, B라고 읽는 친구도 있대.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어요. 못 읽는다고 시험 문제 못 푸는 건 아니니까. 자, 요식 가만히 보세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알파와 베타의 모양을
모양이 요 주어져 있는 식에서 알파 베타의 위치를 바꿔도 식의 모양이 똑같죠.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하고 대칭식은 항상 합과 곱의 형태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 모양을 바꿔줘야 됩니다. 모양을 바꿔줘. 모양 바꾸는 거 뭐 해야 돼 이게? 그렇죠. 곱하기니까 풀어줘라. 분배 법칙을 써라 이런 얘기예요. 자, 알파 먼저 분배합니다. 분배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오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알파 분배해서 뒤에 곱하면 알파. 그 다음 2를 분배하면 베타. 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는구나. 여기에서 합의 꼴이 나오네. 알파 플러스 베타.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가 아니라 끝나지 않았다. 그죠? 마지막 1 분배해서 뒤에 상수항 1 있는 거 빼먹지 마세요. 그리고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 대입. 알파 곱하기 베타 자리에 얼마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얼마를 대입한다? 2.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알파 곱하기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2를 대입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 계산을 하면 요거 먼저 할까? 요거 먼저 계산하면 얼마가 되나요? 4분의 3. 요거는 2는 4분의 8이니까 4분의 5가 되죠. 4분의 5에 1 더하면 1은 4분의 4니까 4분의 5 더하기 4분의 4 하면 4분의 9가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식에서 알파 베타의 위치를 바꾸니까 식이 똑같아. 뭔 식? 대칭식.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용어는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얘기한 것뿐이지 대칭식이라는 단어 저 외워야 됩니까?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자, 갑니다. 요 대칭식의 형태는 항상 합과 곱의 형태로 고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분수야. 모양을 바꿔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합과 곱의 형태가 나와. 어떻게 해야 모양이 바뀔까? 분수. 베리굿. 통분입니다. 통분. 자, 분모에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같은 부분이 없네. 통분은 그냥 막 곱해야 돼요. 그죠? 얼마분의? 알파, 베타분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해질 때는 뭐 알파가 알파, 베타가 되려면 베타를 곱한다. 그러니까 베타 제곱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 대각선으로 곱한 것이 분자에 기록된다. 이렇게 돼도 되죠? 그럼 이쪽을 먼저 쓸게요. 바로 뭐가 남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얻어진답니다.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요 분자도 대칭식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를 합과 곱의 꼴로 고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 번에 쓸게요. 뭐 이것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다라고 놓고 대입을 해도 되지만 한 줄 더 적어야 되니까 귀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썼으면 좋겠어. 갑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얘는 뭐가 됐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얼마? 2알파 베타가 됐다. 이렇게 고치면 끝났더래요. 자, 위에 있는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이제 자, 알파 곱하기 베타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 2를 대입하래요. 2를 대입하니까 2의 제곱 아니고 2 그냥 2죠. 2분의 될 거고요. 이번엔 제곱이 나오는구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하면 4, 4, 16분의 9 이렇게 얻어지더래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라 그랬으니까 4 이렇게 되더래요.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분수 속에 분수가 있는 거 번복돼서 나타난 분수라서 번분수라고 하는데 필요 없어요. 자, 분수 속에 있는 분자의 분모 없애려면 이 전체 얼마를 곱해? 16을 곱한다 이래도 돼요. 됐습니까? 16을 곱하고 그러니까 분자 전체에 16을 곱하고 분모에도 16을 곱할게요. 그게 선생님 보기에는 산수가 빠르더라고. 그래서 여기 16배를 하고 분자에도 한꺼번에 16배를 할게요. 이게 산수가 빠른 것 같더라고. 선생님 저는 분수 통분하고 또 역수 취하고 이게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2, 6, 22, 2는 2, 32분의 됐고요. 분자 정리합니다. 분자 먼저 16을 분배해서 곱하면 9 남나요? 옆에다 조그맣게 계산해 볼게요. 9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16을 곱하면
4죠. 4, 6이 24에다가 4, 6이 24, 그 다음에 4, 1은 4에다가 2가 올라갔으니까 64,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네요. 됩니까? 그래서 바로 정리하면 32분의 마이너스 5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항상 여러분들 기억할 건 바로 이거예요. 2차 방정식 두근 나왔다. 두근 나왔다. 항상 뭐 합과 곱에 대한 식을 써두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대칭식의 형태, 항상 합과 곱의 형태의 식으로 고칠 수 있다라는 것만 잘 알아두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문제는 항상 풀 수 있는, 항상 푸는 문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 3번입니다. 탐구라고 되어 있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다음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0을 푼 이후에 나눈 대화래요. 그랬을 때 a, b는 실수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a와 b의 값을 찾아라 라는 거고요. a도 찾고 b도 찾고,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식 2개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보자. 두 친구가 있는데 이 앞에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a 값을 잘못 보고 풀어서 두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i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로 나왔어요 그랬더래요. 자, 이 친구는 a 값을 잘못 봤고 그래서 두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로 얻어졌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두 번째 친구는 b 값을 잘못 보고 두근이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왔대요. 됩니까? 자, 그러면 a와 b를 구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친구는 a 값을 잘못 봤다는 얘기는 뭘 제대로 봤다는 얘기야? b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 아니야. b가 뭔데? 상수항인데. 그죠? 상수항. 지금 뭐는 고정돼서 알고 있어요. 이차항의 계수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b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네. 그러면 두근을 알아. b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곱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조건에서는 두근의 곱은 제대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곱은. 두근의 곱은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는 a분의 c니까 b가 얻어지고요.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 1 플러스 i가 마이너스 1 플러스 i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곱한 게 두근의 곱이라는 얘기예요. 오, 합과 곱 거저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앞에 거 제곱 1,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은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해서 바로 2가 되더래요. 2가 b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됩니까? 두근의 합은 바로 어떤 친구로부터? 두근의 합은 제대로 지금 두 번째 친구가 본 거는 b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얻어진 답이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얘는 뭐를 제대로 봤어? 그렇죠? A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예요. A를 제대로 보면 2차항의 계수와 1차항의 계수를 안다. 두근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딱 걸렸어. 두근의 합을 구합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A는 어디에서 얻느냐? 바로 여기 오른쪽에 주어져 있는 친구가 구한 근에서부터 얻어내면 되는 겁니다. 두근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두근의 합을 구할게요. 바로 1 플러스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에다가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 요 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지워져라 없어져라 2가 얻어져서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는 마이너스 2, B는 플러스 2 얻어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ax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b니까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되고요. 이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안 되네요. 근의 공식을 쓸게요. x는 2a분의 2 곱하기
2차 항의 계수 1 곱하나만 하네. 2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되고요. 마이너스 b니까 1차 항의 계수에 반대부호를 붙인 거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은 요거 제곱하면 됩니다. 2는 4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2차 항의 계수 1 곱하기 2 하니까 8 되나요? 8 이렇게 되고요. 식을 정리해 보면 루트 4 마이너스 8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4 루트 4i 루트 4i는 2i가 되죠. 그래서 분자분모에 2가 있는 것을 몽땅 약분해 버리고 나면 바로 x의 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